네, 안녕하세요. KNS에서 휘문중 3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동혁입니다. 먼저 휘문중 3학년 내신 특성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표고요. 서답형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시험 전 범위에 대한 암기와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영작은 3문제에 단답형은 7문항이 출제됐습니다. 대화문 및 기타 지문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 위주로 70%를 본문에서 내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휘문의 경우에 대화문 비중이 22%나 되고요. 그리고 대화문 말고도 본문 뒤에 있는 기타 지문들까지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전 범위를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법과 어휘 비중이 22%, 17%로 비중도 높았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가 난이도가 까다로워요. 학생들이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난이도로 출제돼서 같이 한번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년도 내신 시험을 분석했던 저희 분석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문법 문제가 22% 정도 출제됐고요. 독해가 가장 많은 26%로 출제됐습니다. 영작은 3문제고 13%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어휘와 의사소통 문제, 즉 대화문 문제죠. 22%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교과서에서 대부분의 문항이 출제되고요. 교과서 외에 프린트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휘문중 3학년 전년도 1학기 성취도 표입니다. A등급이 이제 90점인데요. 56.9%의 학생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난이도가 들쑥날쑥한 학교예요. 지금은 조금 쉬운 1학기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시험으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휘문중은 어떻게 출제될지가 상당히 예측이 좀 불허해요. 전년도하고 그 관년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났고요. 이번 올해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모두 출제하겠다,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이 이번 2학년에 안 계세요. 그러면 3학년으로 올라와서 문제를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킬러 문항 출제 방식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법 모두 고르시오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고르시오더라도 문제가 되게 명료하고 명확하다면 학생들이 그렇게 상위권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자동사, 타동사의 이해 문제는 어른들한테도 좀 까다로운 문제고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냈고, 요 관사 문제. 관사 문제는 이제 명사하고 형용사 있고 바로 뒤에 명사가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감으로 관사 문제를 많이 익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an empty lot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just 다음에 빠지고 just ugly old empty lot 해서 ugly 앞에 just unugly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를 찾아내는 거는 생각보다 꼼꼼함이 되게 필요한 거죠.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관사 하나까지 놓치지 않게 학습이 필요하다. 자, 문법 문제 보면 오형식의 이제 목적격 보호 형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위가 한 과에 들어가 있지 않고 문법 전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이제 그 빈칸도 뭐가 들어갈지를 학생들이 맥락을 이해하고 이 빈칸 안에 네 단어를 넣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쓸 수 있었겠죠. 주요 어형의 패턴, 그리고 글의 맥락의 이해, 플러스해서 한 단어 한 단어까지 놓치지 않게, 관사도 놓치지 않게 암기하고 작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킬러 문항 출제 방식인데요. 맛있고 건강에 좋아라는 비교적 간단한 말을 작문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죠. 5단어로 해야 되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잡채라는 그런 음식을 추가 설명할 때 위치로 시작해서 완성하는 주격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완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법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어법도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런 중요한 어법들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이 부족했던 구문 능력, 독해 능력, 그리고 어법 능력도 기본기를 잘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혼자서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신 기간에
그 많은 문장을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을 암기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영어의 틀을 평생의 틀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암기할 수 있으면 다 외우는 게 좋다. 특히 지금같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기,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기억해 두는 게 이제 평생 동안 아이가 회화를 할 때도 영작을 할 때도 영어로 이메일을 쓸 때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문에서 순서가 출제됐는데 A부터 F까지 이 문장들을 다 배열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지문 전체를 통암기 시험을 보더라도 어떻게 아이들이 한 단어 한 단어 암기 시험을 보기 때문에 배열시키면 틀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유형에 맞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시킬 거냐면 리뷰 테스트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문을 리뷰 테스트로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첫 문장 써주고 여기까지 배열해라. 너 제대로 배열할 수 있니? 못하니? 못하면 다시 남아서 대화문 다 외우고 암기 시험 보고 비슷한 여러 가지로 섞어놓은 거 10문제 풀고 가. 그리고 틀린 거 오답하고 틀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해 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희문 중3 내신 요약 말씀드릴게요. 대화문도 중요하다. 전 범위에 있는 지문들을 철저하게 학습해야 된다. 문법 문제 까다롭게 출제될 때는 너무 까다로웠다. 관사 문제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 실수 유도형 문제들이다. 섬세하게 하나하나 남중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시험의 변동성이 큽니다. 이번에 주관식이 지난번에 50%로 팍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주관식이 그냥 팍 줄어들 수도 있고 2학년은 뭐 다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3학년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빨리빨리 대응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KNS가 어떻게 내신 대비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 2회 반이 4월 3일 월금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개강하게 되고요. 화목반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둘 다 주 2회 반은 1부 5시부터 7시 반에 시작까지 진행하는 일부 수업으로 진행하고요. 주 1회 반은 토요일 날 4월 4일에 개강하는데 9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는 반이 개강될 예정입니다. 자, 수업 플로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리뷰 테스트 본다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오자마자 리뷰 테스트를 먼저 보고 지난 학습의 범위를 누적시켜서 테스트를 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뭐 국소적인 부분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을 그대로 갖다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외워야 되는 요소들,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는 요소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대화문, 어법, 본문 문제로 출제할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을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지문 암기 테스트, 어법 잘 익혔는지 검사하는 테스트. 자, 그날 공부한 것들을 미리 이제 숙제로 암기 숙제가 나갔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보는 구조죠. 이 리뷰 테스트를 못했거나 영작 테스트가 미흡한 경우에는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남겨서 7시 반부터 10시까지 더 있을 수 있겠죠. 다 완료하고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미리 학습을 잘한 학생은 바로 귀가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남아서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모든 학생이 자기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겠습니다.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동형 모의고사라는 거는 뭐냐면 기출문제랑 똑같은 형태로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된 그런 문제들을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기 강약점을 판단한 다음 피드백을 받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학생관리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강약점 분석해서 어떻게 한다? 이 학생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3회 보니까 1회, 2회, 3회마다 점수가 오릅니다. 그리고 오르지 않는 학생을 잡아서 붙잡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매 수업 후 학습 결과 문자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도 안내드리고 그리고 진도 및 과제가 얼만큼 완성됐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집중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모든 학생들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배워서 자기 실력도 업그레이드도 하고 내신 성적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희문중 3학년 학생들하고 제가 내신 대비를 하게 되는데 늘 중3 학생들의 내신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은 정말 학업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 고등에 갔을 때
고등에서 학생이 살아남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는 이 중학교 3학년 1년의 학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중요한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